안녕하세요, 로랜디입니다. 새해가 오고 2월달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 낮 기온은 점점 올랐지만 밤엔 영하로 내려가 일교차가 큰 편인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경기대학교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요가 꽤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본 물건은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직접 실거주 목적으로 오거나 개발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물건은 1층 단독주택 건물에 노후가 5, 60년 되었고 바로 옆 건물들도 기본 30년은 되어서 토지 면적이 작으면 같이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만큼 건물값은 싸고 토지 평단가는 유찰이 되면 될수록 저렴해지기에 매우 매력적인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 번호 2022-59037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6-12번지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고요. 건물의 사용 승일인일은 1964년으로 59년 된 건물로 정말 오래되었네요. 토지 면적 103제곱미터, 31평 정도이고요. 건물 면적 60.75제곱미터로 18평 정도, 차량대 19.5제곱미터, 제시외 물건으로 매각엔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 2억 800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1.45억입니다. 1회 유찰된 시점의 평 단가는 대략 467만원 정도이네요. 건물 면적이 18평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연면적이 24.56제곱미터로 7.4평 정도입니다. 뭘까요? 면적이 굉장히 작네요.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현황 면적이 다르다는 것은 위반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얘기겠죠? 면적 산출 근거를 보시면 기호 2-1번은 차양대로 19.5제곱미터 제시외 건물이고요. 건축물 대장상 24.56제곱미터만 신고된 면적이니 검정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 중 일부분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얘기인데요. 오른쪽 본건에 해당되는 면적을 대략적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면적만 가늠해 보기 위해 대략적으로 표시해 본 것이라 현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길이 7.5m 곱하기 3.3m는 24.75제곱미터로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양옆의 나머지 부분은 결국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마당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벽의 색과 오른쪽 면의 색이 미세하게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왼쪽으론 차양대가 있고 오른쪽엔 없는 거 보니 이쪽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공사를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붕은 공부상 시멘트 기와로 되어 있지만 노후로 인해 현재는 기와 강판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면적이 많긴 하지만 사실 본 경매 물건의 건물 감정평가 금액이 600만원 정도여서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창문이 알루미늄 샤시가 아닌 하이 샤시로 설치된 걸로 보아 내부 인테리어도 조금은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 카드에 달아둘 테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입지를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지도에 표시된 위치이고 바로 옆에 경기대학교 그리고 정문 가까이에 있고 이쪽이 광교산 입구입니다. 주차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인근에 창룡중, 수원외국어 고등학교, 우만초 수원북중, 농생명과학고, 영화초등학교, 개천을 따라 쭉 내려가면 장안문, 팔달문, 그리고 요즘 핫하다는 행궁동을 갈 수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매우 가까이에 있고 이쪽에 연무시장 주변으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생활엔 매우 편리한 듯합니다. 그리고 마트, 병원, 식당, 편의점, 카페가 즐비해 있고 연무시장에 걸린 플랜카드를 보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떠들썩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동수원 톨게이트까지 2km 거리에 있고 광교역도 인근에 있는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등기부 관계를 보겠습니다. 소유권자 아래 강제 경매 신청된 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 아래 다른 권리는 없고 대신 임차인이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까지 했으니 낙찰이 되면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고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배당받고 남은 금액은 경매 신청권자가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경매 물건의 현황, 권리관계, 감정평가액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은 문서인데요. 보통 입찰일 일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열람이 안 되는데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다 보니 만약에 그 명세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었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 낙찰자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서이니 입찰에 참가하시는 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시세와 적정가는 얼마인지 예상을 해봤는데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각 실거래의 건물 가액을 계산하여 뺀 뒤에 순수 토지 가액을 예상해 봤습니다. 건물 가액은 기본 30년에서 많게는 50년 된 건물이 많아서 평당 50만원 또는 70만원을 곱하여 계산을 해봤고, 그렇게 구한 토지 가액을 각 토지의 면적을 나누어 보니 평단가가 나왔습니다. 각 평단가의 합을 개수로 나누어 평균을 따져보니 이 지역은 560만원 정도의 평단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물건 토지 가격은 면적 31평 곱하기 560만원 1.73억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물건의 2년 전인 20년도에 거래된 금액 1.46억부터 1.73억 사이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물건이 급하신 분은 낙찰가를 높게 적을 것이고 이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낮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냉각된 분위기에 어떤 사람은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맞는지 모르지만 얼른 이 시간이 지나 다시 시장이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